이번 영상은 수시에서 6개 모두 불합격하는 이유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시가 끝나고 대학 발표가 나면 각종 입시 사이트에 다음과 같은 글들이 올라옵니다. 수시 6개를 모두 떨어지고 하소연하는 글들을 부지기수로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정말 공부도 안 하고 비교과를 안 챙긴 학생도 있지만 1등급, 2등급인데도 떨어진 학생이 많습니다. 전략을 조금만 더 신경 쓰고 욕심을 과도하게 부리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 방지했을 거라 봅니다. 수시는요, 전형을 돌려보면 1000개가 넘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그러나 압축하면 교과와 종합과 논술 3가지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교과는 5대1에서 10대1 정도, 종합은 10대1에서 30대1 사이, 논술은 30대1에서 200대1 정도까지 나옵니다. 내가 만약 6개를 모두 논술로 쓴다면 합격할 확률은 확 줄어듭니다. 물론 합격하는 학생도 당연히 나오지만 확률을 말씀드리는 거죠. 먼저 원서 쓰기 전 학생의 현 위치를 정확히 알고 쓰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저와 같은 학력고사 세대이거나 또는 초창기 수능 시대를 거친 세대입니다. 학력고사 시절에는 300점 넘으면 서울대, 280점 넘으면 연고대, 즉 점수 서열화가 가능했습니다. 지금의 정시가 학력고사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수시는 아주 완전히 다릅니다. 고정관념을 깨지 않으면 제 영상 들으나 마나인데요.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트릴 것이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도움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지방 일반고에서 올라오신 2등급 초반대의 학부모 사례를 수시 내신 등급을 보며 같이 보겠습니다. 2020년 고려대 일반전형 인문계 내신 등급입니다. 영어영문학과 70% 컷이 3.07 등급이고요. 고려대 경영대학 2.83 등급. 와, 보기만 해도 고대는 갈 수 있겠구나. 힘이 납니다. 그럼 고려대 일반전형 자연계 내신 등급도 같이 볼게요. 건축학과는 2.72 등급이 70% 컷 등급이고요. 간호대학은 3.2 등급. 와, 3등급을 받아도 고려대를 합격하네요. 고려대만 이럴까요? 서강대 인문계도 한번 볼게요. 영미문화계가 3.27 등급이니 3등급이면 충분하고요. 서강대 경영학과도 좋다는데 3.2 등급이니 충분히 2등급이면 가겠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 보는 김에 서강대 자연계도 한번 보죠. 전자공학과가 4.43 등급, 이건 뭐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계공학과는요 4.71 등급, 우리 애가 2등급이니 여긴 그냥 프리패스 하겠군 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죠. 그럼 성균관대는요? 표가 좀 복잡하긴 한데 성균관대는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성균관대는 경영학과 좋다는데 3등급대 이상이 27%나 합격을 하고요. 전공예학은 44%나 3등급대 이상이네 라고 흡족해 합니다. 자연계도 볼까요? 반도체학과 가면 삼성전자 무조건 취업이라는데 여기도 3등급 이상 24%나 되고요. 뭐야, 의예과는 2등급이 11%나 있네. 수능 최저도 없다는데 2등급인 우리의 의대도 갈 수 있겠군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상담을 오는데요. 너무 신나죠. 우리 애가 2등급 초반이고 반에서 1, 2등 한다는데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아무데나 고르면 되겠네 라고요. 그래서 한양대 교과전형 성적을 보여드립니다. 한양대 경영학과 가려면 1.2등급은 나와야 하고요. 사학과를 가려고 해도 1.4등급은 나와야 합니다. 한양대 공대는요 1.1에서 1.3등급 이하는 되어야 갈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죠. 수시를 잘 모르시는 분은 아니 고려대는 3등급이 가고 서강대는 4등급도 가는데 한양대는 2등급이 못 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건국대 학교 추천 전형을 보여드립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1.6등급이 평균이고요. 기계항공공학부가 1.7등급이 평균 정도인데 학생부도 잘 안 되어 있는 상태라 건국대도 힘들다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이쯤 되면 내신 등급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신 등급은요, 전국의 학생을 한 곳에 모아 공식적으로 시험을 봐서 나온 점수가 아닙니다. 즉, 지역마다, 학교마다 차이가 아주 크게, 정말 크게 차이가 납니다. 위의 도표는 서울대를 한 명이라도 보낸 고등학교 숫자로서 910개교가 서울대를 보냈습니다. 전국의 고등학교가 2365개이며 이 중에서 1455개인 61.5%가 서울대를 못 보냈습니다. 반대로 대원외고 58명, 한영외고, 대일외고 등은 27명을 보냈으며 자사고의 선두주자인 용인외대부고는 63명, 하나고는 56명을 보냅니다. 언급된 학교들은 중학교 때 이미 전교 1, 2등을 하는 학생들만 모아놓은 곳이며 그 학교의 꼴찌가 서울대에 한 군데도 못 간 1455개 교에 가도 전교권 안에는 들어갑니다. 또한 방금 제가 언급된 학교에서 2등급 초반이면 탑 클래스입니다. 아주대 정도면 그래도 대학 인지도가 있는 학교인데 13.5대 1이지만 8등급이 합격을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숭실대 교과 전형을 보게 되면 오히려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보다 내신 점수가 더 높게 나옵니다. 저 또한 전국의 고등학교가 어떤 수준인지 2,300개가 넘는 학교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방 일반고라도 특화된 지역에 가면 강남권에 뒤지지 않는 입교를 보이는 학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먼저 입학한 선배들의 입교를 알고 본인 학교의 수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고등학교 입학 설명회 때 입시 결과를 알려주는데요. 서울대나 연고대에 몇 명 갔다고 알려주는 학교도 있지만 지방거점 국립대 몇 명 갔다고 알려주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우리 학교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구나 라고 알면 됩니다. 참고로 2020년 기준 서울대 7명 보낸 학교가 2365개 교육 중 100위권 안에 드는 고교였습니다. 이제 수시 등급에 대한 이해가 되었다면 전략을 짜야 합니다. 먼저 수시 6장의 카드를 한 전형에 가급적 다 투입하지는 마세요. 논술을 보더라도 종합에 넣거나 종합을 보더라도 교과에 넣으시고 또한 모든 전형에는 수능 최저가 들어가는 전형이 꼭 있습니다. 수능 최저를 통과한다고 합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 합격 확률은 2배 이상 올라갑니다. 여러 학교 사례를 보겠습니다. 성신여대의 예를 들면 한문교육과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소비자 생활문화 탄압학과가 인문계에서 1대1이 되었는데요. 한문교육과 7명 모집에 수능 최저 통과를 13명 했고요. 예비번호 6명까지 다른 학교 충원으로 들어가 1대1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등급이 관계가 없죠. 동국대 의예과 교과 전형에서 15명 모집에 수능 최저 통과가 27명이었는데 12명의 취업이 발생하여 1대1이 되었으며 2.3등급이 의대의 평균입니다. 2020년 동국대 의예과의 경우 내신과 관계없이 최저만 통과하면 붙은 경우입니다. 고려대 보겠습니다. 합격자 비율을 보면 학교 추천 1은 일반고가 99%, 학교 추천 2는 일반고가 86%, 일반 전형은 일반고가 50%입니다. 고려대 수능 최저를 보면 학교 추천 1이 3합 6인데 일반 전형은 4합 6입니다. 과목 하나가 더 추가인데 등급이 같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1단계 통과자 5배수 중 수능 최저 통과율이 일반 전형의 경우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쟁률이 2대1로 줄어드는 거죠. 여기에 다른 대학을 빠져 충원이 되니 경쟁률은 더 떨어지죠. 일반 전형의 경우 최저만 통과하면 합격 확률이 70% 이상 되는 거죠. 또한 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주의할 것이 교과 전형의 경우 전국 고교를 동일한 잣대로 보고 평가를 하며 내신 등급을 그대로 보고 지원하면 됩니다. 그러나 서두에 고려대 일반 전형과 서강대, 성균관대와 같이 서류를 많이 보는 종합전형은 등급이 같은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희대의 경우 네오 르네상스 전형은 종합전형인데 합격자 등급 분포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어국문학과 평균이 2.7인데 실제 2.7 평균에는 합격자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불합격자 표시만 잔뜩 있네요.
1.2, 2.5 등급까지 있고요. 3.5, 4.5 등급 또한 5등급 넘어서도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정확히 알고 지원해야 실수를 안 하는데요. 의외로 종합전형 점수만 보고 지원하는 경우가 많고요. 수시카드 6개 모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팁을 드리자면 첫째, 수능 최저 있는 전형 2개 정도는 쓰세요. 그리고 반드시 수능 최저는 통과해야 합니다. 합격 확률 2배로 올라가며 의외의 결과가 자주 나옵니다. 둘째, 교과 전형 100% 성적이 된다면 한 개는 넣으세요. 단 모의고사 성적과 비교하며 같은 선상의 대학을 쓰세요. 아래로 쓰는 건 아닙니다. 셋째, 서류 100%보다 면접 전형이 있는 것을 쓰세요. 나에게 쉬운 건 남들도 쉬워 성적이 높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면접 같이 준비하세요. 넷째, 논술 쓴다고 내신 비교과 정시 포기하지 마십시오. 논술로 합격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6논술 붙을 수 있으나 떨어진 이유도 대비를 해야 합니다. 다섯째, 서류 100% 6종합 전형도 피하세요. 6개의 종합 전형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면 비교과가 정말 경쟁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쓰십시오. 학생들마다 처한 상황은 다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일반적인 사항일 뿐 다를 수 있으니 참조하시고요. 대학이 발표한 성적만 보고 무모하게 입시 원서를 넣지 않는 바람으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시 6개 불합격하는 이유를 월간교육신문 컨설팅 이세용 대표가 전해드렸습니다.